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6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김홍일 후보자 알고 봤더니 백종원 대표의 집에서 같이 살던 제가 가정교사였다고 합니다. 백종원 대표의 선생님이었다는 얘기죠. 도대체 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현재 요리사업가로 유명한 백종원 대표의 가정교사였던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의 한 지인은 오늘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김홍일 후보자가 자신이 다니던 충남 예산고에 교장 사택에서 기거하면서 교장 선생님의 아들인 백종원 대표를 가르쳤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성장기인 예산고 재학 시절에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키로 번호를 정하는 75명의 정원의 한 반에서 5, 6번일 정도로 조그맸다. 그런데 충남대법대 대학에 가서 키가 훌쩍 커서 지금은 175에 가깝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1956년 충남 예산에서 이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는데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18살의 어린 나이에 소년가장이 됐습니다. 당시 예산의 임성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예산고에 진학했지만 집안 형편으로 인해 학업 지속이 힘들었던 김 후보자를 백종원 씨의 부친인 당시 백승택 교장이 배려해서 교장 사택에서 지내면서 숙식을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3명의 동생을 제가 맡게 됐을 때 동지섣달 대바트를 울리며 불어대는 찬바람을 견디며 살았다라고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한 바가 있는데요. 김홍일 후보자는 1972년 예산고를 졸업한 후 동생들을 살피며 학비를 마련하다가 1975년에서야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후 3년 만에 충남대를 졸업했고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충남대 출신으로 첫 사법고시 합격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까운 인사들과 설렁탕집을 찾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렁탕집에 가면 나오는 석박지, 그 무김치 얘기하는 거죠. 석박지를 보면 떠오르는 귀한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김홍일 선배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김 선배가 세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석박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반찬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고춧가루 대신에 무에 소금으로만 간을 했다고 합니다. 석박지를 보면은 김홍일 선배가 생각나는 이유입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얘기하곤 했다는 겁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검찰에서 강력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부터 김홍일 위원장을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따랐다는 게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김홍일 위원장을 잘 아는 법조인은 공명정대함이 그의 트레이드마크라면서 법률 전문가로서 균형감을 갖추고 방통위 업무에도 임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고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되고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대검의 중수부장이었을 때 호흡을 함께 맞춘 대검 중수 이과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중수부 시절에 김홍일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각별한 사이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이준석이가 김홍일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검사 출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요. 눈물이 글썽이고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과 제도를 다루는데 법조인 출신이 그동안 그 방통위원회 1명 이상은 꼭 들어가 있었고 또 방통위원장 중에서도 법조인 출신이 지금껏 2-3명이 있어 왔는데 전례가 다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잘난 척하는 이준석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너는 언제 저런 고생 해봤냐? 해봤을 리도 없고 뭐 그래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애한테 그런 거 물어봐봤자 그죠?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피땀 흘려서 가족들 생계를 부양해가면서 학교도 전액장학금으로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대단하다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부터는 방송 개혁을 해야 됩니다. KBS, MBC, SBS뿐만이 아니라 종편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 유튜브를 포함해서 새로운 형태의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OTT 서비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 통신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좌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를 하나를 봐도 아니면은 교양 프로그램을 하나를 봐도 웬만한 경우 색깔이 묻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 치우친 것을 바로잡는 게 김홍일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스크럼을 짜서 김홍일 위원장을 밀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려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다들 민주당사나 국회로 몰려가서 민주당을 규탄해야 되고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위원정당 해산 심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얘기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도 위원정당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통진당을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했었던 김서구 검사장이 지금 검찰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됐는데 과연 민주당이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할까요?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오면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이 홍익표의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들의 목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총선 때까지 지금의 좌편향 방송을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개혁해야 됩니다. KBS는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아직 MBC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조조정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문재인이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했던 게 공중파 방송들, 진행자들, 좌파에 수준 낮은 애들 그냥 갖다 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KBS, MBC 방송의 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외면했죠. 반면에 우파의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 진출해서 그 대한민국에 보다 좀 영양가 있는 그죠? 생산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김홍일 위원장 우리가 힘을 밀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